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책 등 하루가 다르게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선점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절세 방법 등을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유용한 생활 정보 등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최신 정보 자료를 토대로 적게 내고 더 받는 방법과 국민연금 추납제도, 임의가입 활용법, 또 기타 다른 소득 발생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 방법과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서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속의 배경 영상은 제가 퇴직 후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들인데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여행도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화면을 통해서 잠시 힐링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연금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은퇴나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되겠고요. 가입 대상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과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가입 기간은 만 18세에서 60세까지 가입 대상으로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식은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하며 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만 60세에서 65세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시기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수령 제도는 만 55세 이전에 직장을 퇴직하거나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에 부득이 조기 신청을 해서 60세 이전에 수령이 가능한데요. 가능하면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1년에 6%씩 연금 수령액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조기 수령 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추납제도라는 것은 국민연금 납부 중에 실직이나 결혼,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일시납, 분납을 통해서 연금액이 줄지 않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있는데요. 전업주부나 공무원, 중도퇴직자 또는 프리랜서 등 직장인이 아니라도 본인이 임의로 스스로 신청을 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아주 좋겠는데요. 수령 시기가 되었으나 자기가 소득 활동이 있어서 현재 경제 활동에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줌으로써 보다 더 나중에 많이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농어민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는데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45,000원까지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연간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10억 이상이면 제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거나 임의로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은 분에게는 60세 전에 국민연금 납입 내역이 있으면 가능하겠고요. 65세 이상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2008년 1월 이후에 6개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는 6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또한 2008년 1월 이후 출산한 여성은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각종 생활제도 변경,
동남아 여행 정보, 은퇴 생활 정보, 자격증 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월 최대 45,000원까지 국민연금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임의 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중도 실직자, 전직자 등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자는 연장을 해야 되겠는데요.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추가적으로 길게 연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금 수령 나이를 조절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만 65세 이전까지는 연금 수급 시기를 얼마든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 시기를 늦춤으로써 연금액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추납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중간에 실직 등으로 인해서 연금 납부가 단절이 되었다면 중단된 금액을 일시적으로 또는 분납을 해서 납부를 계속함으로써 연금 수령액이 줄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필히 꼭 알아두셔야 될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되겠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하거나 일반 회사를 다니더라도 정년 퇴임치까지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퇴직자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다가 10년 하다가 퇴직을 했다든지 또는 일반 회사를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다시 취업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관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타 지역 연금 각각의 기간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8월 7일 이후에 시행된 제도인데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연계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을 퇴사를 한 후에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라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종전의 직장을 퇴직을 했다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60세 이전에 중도 퇴직자라면 국민연금 예외 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의 가입을 통해서 반드시 최대한 가입 기간을 많이 늘려 잡는 것이 앞으로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 같은 사례를 들어서 국민연금,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가 되기 전에 공직을 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을 통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되었는데요. 현재도 계속 국민연금을 불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을 제 나이 만 65세 이후에 수령을 하게 됨으로써 최대한 높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 퇴직을 했거나 또는 공직 생활을 하다가 중도 퇴직을 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셔서 노후에 안정된 연금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도중에 중도 퇴직한 가정주부라면 퇴직 후에 임의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셔서 최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본인의 연금 수급액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공적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대폭 개편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매달 170만 원씩 받고 있는 경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달 170만 원을 연금을 받고 있다면 12개월, 1년치를 합하면 2,040만 원이 되는데요.
내년 7월 이후에는 연금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겠고요. 연금에 대한 보험료 반영 비율이 내년 7월부터는 30%에서 50%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연금 소득자의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보험료를 내는 경우 보험료 금액이 대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7월 이후부터는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또한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은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사유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령하는 경우에는 20%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부 합산 48만 원까지는 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만 수령이 가능하겠고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에서 A급여액, A급여라는 것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말하겠습니다. A급여액이 22만 5천 원 이상자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 은퇴 후 재취 없이 국민연금 수급의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65세 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서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액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급여와 B급여의 금액에 따라서 차등 감액이 되는데요. A급여라는 것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이 되겠고, B급여는 가입자를 소득에 따라 비례해서 안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고액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국민연금이 감액이 된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금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사항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